위대한 영천 시민 여러분, 대구 청도에 이어 경산시까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우리 영천 시민들은 몸소 실천하는 방역활동과 개인위생관리 철저로 코로나 확산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문성병원과 한마음아파트,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발함에 따라서 영천시에서는 오늘부터 22일까지 14일간 사회복지생활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436명 종사자들의 출퇴근 금지와 993명 입소자의 가족 면회를 금지하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의료진과 코호트 시설 간 한 라인을 구축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였으니 입소자의 가족분들과 종사자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천시는 코로나 감염 환자가 3월 5일, 3월 6일 이틀간 3명이 늘어났지만 3월 7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아 현재 총 36명입니다. 아울러 3월 9일 자가격리자는 87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신릉면에 거주하는 한 모 씨가 3월 6일 날 확정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에 3월 7일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자의 부인 임모 씨 또한 같은 날 확정 판정을 받았으며 3월 7일 김천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부인 임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244번 김모 씨와 2월 18일 경로당에서 접촉한 바 있으며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자가격리 기간 중에 남편 한모 씨도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서 3월 5일 20시 30분경 확진 판정을 받은 고경민 거주자 이모 씨는 확진자 성모 씨의 아내로 부부간 전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자에게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전염병으로 가족 간의 전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전염이 7건 14명으로 확진자 중 부부의 비율이 38.8%로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영천시가 코로나19 의심자의 자가격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영천시는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하여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가격리자들 스스로가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에는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기간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기, 가족 동거인과 접촉 금지, 개인용품 사용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니 자가격리자 여러분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생활수칙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에서 학생 등 6명이 집단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있었는데 영천시에서는 3월 7일부터 노래방과 PC방 등 78개소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콜라텍 등 교습소에도 방역 사항을 점검하고 3월 23일 유치원과 초, 중, 고 학교들의 개학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주로 찾는 시설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차량이 매일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의 순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설 영업장 내부 소독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과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께서는 매일 영업시간 전후에 자발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1인당 마스크 구매 한도를 일주일에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오부제를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3월 6일 65세 이상 주민 24,370명과 취약계층,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에도 마스크를 공급했으며 추가적으로 10만 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작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대란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면 마스크 제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교육문화센터와 화산공예협동조합 체험장에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100여 명이 재능 기부로 수급 안정시까지 사랑의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따뜻한 기부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착한 임대업에 동참하시는 평범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2건에 2억 2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고 3월 5일 6일 이틀간 기부금 3,220만 원, 물품 1,639만 원 상당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뜻함을 나누어 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렵다,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영천시에서는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천사랑 상품권 10% 할인율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사가 안 되어 피해를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이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정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 예산 중에 소비 부분 예산 1,532억 원을 신속하게 조기 집행하고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4월에는 400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외에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제계, 금융계, 자영업계, 관광업계, 문화예술업계, 농업 등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열어서 답을 찾아내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운주산 휴양림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인 경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 15명이 지난 3월 7일부터 입소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인고면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 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의 관리와 외출 자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종교계와 단체에서는 행사 자제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여 따뜻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정동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정연영님은 임대료 32만 원을 인하해 주셨고,
교촌동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정동술님은 15만 원 업소를 5개 해서 75만 원을 인하해 주셨습니다. 조교동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윤형찬님은 임대료 100만 원을 임대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지역의 모범이 되어주고 계신 데 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료 운영을 실천해 주신 세분께 혹시 기자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상공인들, 자영업들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문을 닫고 이런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착한 건물주 운동 해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천시에서도 앞으로 미담 사회라든지 이런 걸 적극 발굴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사항이 없으면 차가임대료에 동참해 주신 세 분 담당 부문 안내에 따라 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위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질의하실 분, 네, 경북 동부신문의 책임. 지금 어제 오늘 조합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그걸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는 관계에 그렇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에 아직까지도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는데 발열 현상이라든가 자기 뭐 그런 현상을 얘기하면 거기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지금 그 검사 오시는 분들이 그 최고 때 얼마 정도 갖고 지금 몇 년 정도 왜 그성까지 줄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오시는 분들 돌려보내시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줄었으면은 오시는 분마다 전체 검사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91건, 검찰 체지가 많을 때는 65건 정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3월 6일부터는 30건, 20건, 28건, 검찰 채취 건수는 27건, 15건, 26건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검사를 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역학조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역학조사를 해서 환자하고 그 진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역학조사가 필요한 분은 검사를 채취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뭐 보건소 그 소장이 판단하는 거 아니고 의사가 진료 상담 후에 판단을 해서 그 검체를 하고 아니면 일반 병원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소리 없는 걸 지어야 되는데요. 먼저 금요일날 제가 영대병원한테 세 군데 약국을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두 군데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한 군데에서는 제가 마스크가 도착을 안 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서 왔습니다. 왔는데 분명히 지켜서 볼 때는 제가 보지는 모르니까 마스크가 도착한 것을 그런데 일단은 마스크 판매를 시작합니다. 판매를 시작하는데
1인 2개를 통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또 불구하고 5개 복뭉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5개 개봉하면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걸 다 팔렸다 한 사람들 불문치 다 팔렸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제 통일을 하던데 과연 그 마스크를 2개에서 할 수 있으면 2개 통지를 만들기 때문에 나는 마트를 만들어서 2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지도자는 철저히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결이 되시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용량 박스의 경우에 개별 약국에서 그걸 다 이제 개봉을 해서 2매씩 나눠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다.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인터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 대용량 박스의 경우에 유통센터 자체에서 군인 인력들을 대거 파견을 해가지고 그걸 소량화해서 나눠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그날은 이제 그런 체계가 좀 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소량으로 자체로 포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제가 전에 마스크 말씀 주셨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문제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체계 그 정도의 역할이 있고 마스크 배분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자체에서 가능하기 힘든 부분이지만